여러분들 반갑습니다. 부동산 공시법을 담당하는 묵기수입니다. 오늘 배웠던 내용 요약 정리를 해보도록 하죠. 자, 먼저 가등기네요. 그죠? 오늘 우리가 가등기는 반을 배웠고 앞주에 가등기 또 반을 배웠죠. 한꺼번에 다 정리를 해보도록 할게요. 가등기란 권리의 설정, 이전, 변경, 소멸의 청구권을 보존할 목적으로 하는 예비 등기죠. 그죠? 그럼 먼저 가등기의 대상이 나오거든. 가등기는 갑구, 을구에서는 가등기가 허용이 되죠. 그죠? 표제부는 가등기가 없어요. 처분금지 가처분은 O죠. 그죠? 그러나 본등기 금지 가처분은 X죠. 그죠? 본등기를 금지시킬 수는 없다. 가등기의 가압류는 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가압류의 가등기는 안 돼요. 가압류는 법원의 촉탁으로 하기 때문에 청구권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청구권 이렇게 하면은 시기부 정지조건부 청구권은 O, 종기부 해제조건부 청구권은 X, 채권적 청구권은 O, 물권적 청구권은 X, 장래에 확정될 청구권은 O, 불확정될 청구권은 X, 청구권이 있으면 O, 청구권이 없으면 X죠. 그죠? 그 다음에 사인 정년은 계약이죠. 그러면 생존 중에 가등기가 돼요. 유정은 사망을 해야 가등기 할 수 있죠. 그죠? 자, 그 다음에 이 가등기 신청은 항상 공동신청이 원칙이고 의무자, 권리자가 의무자의 승낙서 또는 판결서를 들고 들어가면 단독 신청할 수 있죠. 근데 여기서 핵심은 가등기 가처분 명령입니다. 가처분은 법원의 촉탁으로 하는 것이지만 이 가처분 명령은 법원에서 명령서를 발부받아서 내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단독 신청이고 이 가처분 명령은 부동산 소재지 관할 지방법원에다가 신청을 합니다. 소유자의 주소지가 아니라 부동산 소재지 관할 지방법원이죠. 자, 그 다음에 본등기 절차에 공동신청이죠. 가등기를 갑하고 을하고 했다면 본등기도 갑하고 을하고 해야 돼요. 그죠? 갑이 을에게 가등기를 해주고 병에게 소유권을 이전했다 하더라도 본등기의 등기 의무자 권리자는 갑하고 을이죠. 제3취득자가 아니에요. 가등기에서 본등기를 하면은 본등기의 순위는 가등기 순위이고 물권 변동은 본등기 때 발생하죠. 그죠? 이 등기 필정보는 갑이 가지고 있고 가등기 필정보는 을이 가지고 있어요. 이 경우 본등기 때 의무자는 갑이죠. 따라서 등기 필정보를 제공하는 거지 가등기 필정보를 제공하는 건 아니에요. 지분만의 본등기는 할 수 있죠. 그죠? 전부에 대한 본등기는 안 돼요. 가등기에서 본등기를 하면 이 가등기는 말소하느냐 안 하느냐 말소하지 않죠. 그죠? 그래 이해두면 돼요. 자, 그 다음에 가등기에서 본등기를 하면 본등기와 양립할 수 없는 중간처분의 등기, 가등기 권리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중간처분의 등기는 등기관의 직권으로 말소를 합니다. 따라서 양립할 수 없으면 말소해요. 양립할 수 있으면 말소하지 않죠. 권리를 침해하면 말소해요. 침해하지 않으면 말소하지 않아. 둘 중에 하나만 해당하면 말소입니다. 그래서 하나 조심할 거는 전부 말소한다면 틀립니다. 양립할 수 있고 권리를 침해하지 않으면 말소되지 않기 때문에 전부 말소한다면 틀려요. 그러면 여기서 딱 가지고 갈 때 가등기가 소유권에 들어왔는지 용익권에 들어왔는지 저당권에 들어왔는지 가등기가 소유권에 들어오면 소유권이든 소유권 이외든 전부 다 죽어요.
그런데 안 죽는 건 해당 가등기상의 처분에 대하던 게 가등기 전에 저당권 가압류에 의한 경매 개시 결정 등께 대항할 수 있는 임차권은 말소하지 않는다. 자, 그 다음에 가등기가 용익권에 들어오면 가등기 이후의 용익권과 소유권입니다. 용익권과 용익권은 양립이 안 돼요. 그럼 이거는 전부 다 직권말소 대상입니다. 가등기가 용익권에 들어오면 가등기 이후의 소유권, 저당권 처분에 제한은 용익권과 양립이 가능하기 때문에 말소되지 않아요. 가등기가 저당권에 들어오면 말소되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왜? 저당권은 모든 권리와 양립이 가능하기 때문에 말소되지 않아요. 그래 기억해 두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구분 건물입니다. 구분 건물이 되기 위해서는 구조상 이용상의 독립성을 갖추어야 돼요. 여기서 하나 조심하는 거는 구조상 이용상의 독립성을 갖추었다면 구분 건물로 등기해도 되고 하나의 일반 건물로 등기해도 되고는 자유입니다. 그래서 할 수 있다는 맞는 말이에요. 하여야 한다는 말은 틀린 말입니다. 그 다음에 대지 사용권은 소유권일 수도 있고 지상전세 임차권일 수도 있고 이 대지권은 전유 부분과 대지 사용권은 분리 처분할 수 없는 권리를 대지권이라고 하죠. 이 대지권 등기는 2번 합니다. 2번. 그래서 대지권 등기는 건물등기부 표제부에 단독 신청을 하고 대지권이라는 뜻의 등기는 토지등기부 해당 구에 등기관이 직권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변경인데 여러분들 대지권의 변경은 표제부에 합니다. 표제부니까 1월 이내 신청하고 이 표제부의 등기는 구분건물 소유자가 다른 소유자를 대신해서 대위 신청해 줄 수 있다. 그 다음에 구분건물 표시에 관한 등기죠. 그죠? 이 구분건물 표시에 관한 등기를 대위 신청하고 동시 신청해 줄 수 있다. 자, 분리처분 금지죠. 그죠? 대지권이 소유권일 때 대지권이 지상전세 임차권일 때 대지권이 소유권일 때는 토지만 소유권이든 토지만 저당권, 토지만 가압류 대지권이 소유권일 때 건물만 소유권, 건물만 저당권, 건물만 가압류는 안 됩니다. 그러나 토지, 건물의 용익권은 설정할 수 있다. 용익권을 설정했다고 해서 소유자가 변하는 것은 아니에요. 대지권이 지상전세 임차권일 때 지상권, 전세권, 임차권만 이전은 안 되죠. 지상권, 전세권만 저당권 설정은 안 되죠. 그러나 지상권 설정자, 토지 소유자는 소유권 이전 저당권 토지에 가압류 들어올 수 있다. 그래 이해되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등기부인데 여기서는 꼭 2가지를 일단 알고 들어갑니다. 이 표제부는 양식이 다 달라요. 그러나 갑골구, 갑골구, 갑골구는 양식이 동일하죠. 그러면 출제인이 시험 문제를 낼 때 이 2가지의 차이입니다. 표제부의 1, 2, 3, 4는 표시번호, 갑골구의 1, 2, 3, 4는 순위번호, 표제부에는 접수연월일은 기록하지만 접수번호는 기록하지 않는다. 그러나 갑구얼구에는 접수번호를 기록한다. 그 다음에 여기에 일동의 표제부와 전유부분의 표제부는 크게 2가지입니다. 일동의 표제부 상단에는 일동 건물의 표시, 하단에는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 전유부분 표제부 상단에는 전유부분 건물의 표시, 하단에는 대지권의 표시. 그럼 여기서 2가지를 어떻게 하느냐면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는 일동에 들어가고 대지권의 표시는 전유부분에 들어간다. 이게 하나. 2번째, 소재,
집은 명칭은 일동에는 들어가지만 전유 부분에는 들어가지 않는다. 그 다음에 이제 두 가지를 이해할 때 대지권 등기는 좀 전에 했죠. 건물 등기부 표제부의 단독이고 대지권이라는 뜻의 등기는 토지 등기부 해당 구의 등기관이 직권으로 한다. 그 다음에 토지 등기 기록에 별도 등기 있다는 뜻의 등기는 전유 부분 표제부에 기록한다. 그거를 기억해 두면 돼요. 자, 등기 기록의 보관입니다. 보존은 등기부는 영원히 보존하는 겁니다. 신청서는 5년 보존이에요. 반출은 등기부와 등기부의 부속 서류는 전쟁 천재지변이 일어난 경우를 제외하고는 반출할 수 없다. 그러나 신청서 기타 부속 서류는 법원의 명령 촉탁이 있거나 수사기관이 발부한 영장에 하여 압수하는 경우는 반출할 수 있다. 여러분들 등기부와 등기부의 부속 서류는 등기부죠, 그죠? 자, 이거는 여러분들 여기서 전쟁 천재지변 이외에는 반출이 안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등기부가 멸실, 방지, 손상, 복구 누가 하느냐? 대법원장이 합니다. 이때 아랫사람에게 위임을 할 때 등기부와 관련된 건 법원행정처장에게 위임을 하고 신청서와 관련된 건 지방법원장에게 위임한다. 그래 받아들이면 돼요. 그 다음에 열람 발급인데 동그라미 1번이 하나, 2, 3, 4번이 하나예요. 그러면 등기 기록은 누구나 열람 발급이 돼요. 그러나 등기 기록의 부속 서류, 신청서 기타 부속 서류, 등기 원인을 증명하는 정보, 이거는 이해관계인이 이해관계에 있는 부분에 한해 열람만 되는 겁니다. 발급은 안 돼요. 그 다음에 도면이나 신탁 원부, 공동담보, 전세 목록, 매매 목록은 발급이 돼요. 발급이 되는데 함께 신청한다는 뜻의 표시가 있는 경우에 발급한다. 그래 이해해두면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 신청이네요. 그죠? 이 신청은은 법원에다 갑니다. 이게 부동산 소재지 관할 지방법원입니다. 주소지가 아니에요. 이 신청서는 등기소에 제출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새로운 사실, 새로운 증거를 갖고는 이 신청할 수 없다. 각하 결정에 대해서는 당사자는 이의제기할 수 있으나 제3자는 이의제기할 수 없다. 등기 실행에 대해서는 당사자도 이의제기되고 제3자도 이의제기할 수 있다. 이의신청인입니다. 채권자가 했던 등기를 채무자가 마음대로 말소시켰을 때 왜 말소시켰느냐 이의제기할 수 있고 상속인이 아닌 자는 상속 등기가 위법하다고 이의제기할 수 없어요. 저당권자가 저당권을 이전할 때 저당권 설정자의 동의가 필요가 없습니다. 따라서 저당권 설정자는 저당권 이전에 이의제기할 수 없는 거예요. 이의신청의 이유 있다면 상당한 처분을 하는 것이고 이의신청의 이유 없다면 3일 이내에 의견서를 붙여서 지방법원으로 올려보냅니다. 이의신청이 있다고 해서 등기부의 효력은 정지되지 않아요. 이게 집행정지력이 없다. 이의신청이 있다면 소유권 이전 청구권에 가등기를 해놓고 이의신청에 부기등기를 해놓고 재판할 수 있다. 이렇게 받아들이면 돼요. 자, 매일 정리 노트입니다. 오늘 배웠던 것을 OX를 통해서 마무리 정리를 해보도록 하죠. 먼저 가등기에 가압류 등기를 할 수 있다. 맞죠? 그죠? 이게 반대가 되면 틀립니다. 가압류에 가등기라는 말은 안 됩니다. 반대가 되면 안 돼요. 가등기에 가압류는 됩니다. 그 다음에 가등기가 여럿인 경우에 전부에 대한 본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틀렸죠. 그죠? 지분의 본등기는 맞아요. 전부의 본등기는 X입니다. 그러면 틀린 지문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가처분 명령은 법원의 촉탁 틀렸죠. 여러분들
가처분은 법원의 촉탁, 가처분 명령은 단독 신청이죠. 단독 신청 X가 됩니다. 그 다음에 가등기가 저당권에 들어왔죠. 가등기 이후에 용의권이 들어왔죠. 저당권과 용의권은 양립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직권 말소할 수 없다. 맞는 지문이 되네요. 그죠?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는 일동 건물 표제부에 기록한다. 맞죠?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는 일동의 표제부. 대지권의 표시는 전유부분 표제부. 그래 기억해 두면 돼요. 그 다음에 대지권을 등기한 건물에 건물만 전세권 설정에 없다가 틀렸죠. 그죠? 건물만 소유권 이전 저당권 처분의 제한에 등기는 할 수 없으나 용의권은 할 수 있다. 등기부 표제부의 등기사항 표시번호는 갑구을구의 필수적 등기사항이다. 틀렸죠. 그죠? 이 표시번호는 표제부에 하는 겁니다. 갑구을구에는 순위번호를 하는 거죠. 순위번호. 그래서 틀린 지문이 되어요. 등기부는 법관의 영장에 하여 등기소 밖으로 옮길 수 있다. 틀렸죠. 그죠? 등기부는 전쟁 천재지변이 일어난 경우를 제외하고는 반출이 안 돼요. 신청서가 법원의 명령 촉탁으로 반출이 되는 거죠. 이의신청은 새로운 사실, 새로운 증거방법을 근거로 이의신청할 수 있다요. 있다가 틀렸죠. 그죠? 없다죠. 그래서 신사실, 신증거방법을 근거로 이의신청할 수 없다. 집행정지 효력이 없다. 이렇게 기억하면 됩니다. 각하 결정에 대해서 권리자, 의무자, 이게 당사자도 이제 이의신청을 없다. 틀렸죠. 그죠? 각하 결정에 대해서 당사자는 이의제기할 수 있고 제3자가 할 수 없죠. 제3자. 그래서 틀린 지문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문구를 한 번만 더 읽어보시고 정리해 두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그동안 고생 많이 했습니다. 여러분들의 합격을 항상 응원하고 있어요. 자, 마치도록 합니다.